네. 나경원 등판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기도 하죠. 나경원 등판 기사로 먼저 만나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김기현은 나경원 손잡고 안철수는 부인과 함께 어디를? TK에 가서 지금 당심을 공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이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후보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이재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개혁의 걸림돌이었던 이재명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총선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누구라도 이재명보다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결국 총선은 개혁 경쟁이고 혁신 경쟁입니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저 천하람을 제외하고는 저는 다른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우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덕적인 그리고 정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을 또 당원들을 좀 지키려고 하는 이런 진실성 있는 이런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철현 부위원장님, 지금 대구에 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인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꽃놀이패는 꽃놀이패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꽃놀이패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음 총선 때 아무래도 총선 여론이 나빠질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에서 좀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이 전당대회의 약간 포인트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내년에 총선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 총선을 조금 한 1년 앞당겨 생각해 보면 네. 내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거든요. 내년 총선에 하더는 윤석열 정부가 잘했으면 여당에 네. 또는 못했으면 야당에 그냥 표를 주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모든 개혁 법안들이 다 자초되고 있거든요. 하나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법정 시한을 지나서 네. 겨우겨우 통과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에 와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대 네.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불을 뿜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네. 제가 볼 때 내년 총선에 간판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2008년도에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특히 집권당에서 볼 때 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때 대표가 누구냐면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강재섭 대표가 총선을 리드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2012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는 황우회라는 대표가 있었는데 아마 국민들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관리형 대표였죠. 예, 왜냐하면은 결국은 집권당은 대통령을 간판으로 해서 총선이든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그 국민의힘의 여당의 대표의 얼굴로 그걸 총선 간판으로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은 뭐 천하람 후보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자꾸 내년 총선을 얘기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그 현재 필요한 이 국민의힘이 현재 필요한 대표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들이 좀 오버하고 있고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대표, 이 야당 당대표 얘기가 자꾸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저희가 드렸는데 저희의 키워드는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 어제 이 기사에도 나와 있죠. 김기현은 나경원 손잡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이 후보는 부인과 함께.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바로 네거티브 트랩에 갇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재명 대표의 중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싸워야 될 이 시기에 당내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로
끊임없는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은 대구에 오면서 우리 나경원 대표님을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대구 경북에는 나경원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요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나섰습니다마는 아니 나경원 대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나경원 의원 뭐 네거티브로 너무 혼탁해진다라는 취지로 약간 김기현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얘기가 있고 김기현 의원은 대구에 나경원 의원 안 오면 안 되죠라고 또 얘기를 호응을 또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이번 전대에서 연설회장에 나경원 전 의원이 온 게 처음이거든요. 네. 전대 일주일을 남기고 다른 데도 아니고 또 대구에 사실 안 오는 거 아니냐, 등판은 안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와서 좀 의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인지도도 높고 네. 또 인기도 있으니까 모시고 간 거죠. 지난번에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그 지지 얘기를 했을 때 네. 나경원 의원 얼굴이 전신문에 다 났어요. 그랬죠. 얼굴이 굉장히 화가 난 시무룩한 얼굴로 나와서 오히려 역효과가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밝은 얼굴로 저렇게 나와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뭐 네.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김기현 후보 네. 뭐 지금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정체성이 좀 주체인지 연대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연대만. 누구 손잡고 네. 해서 연대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기현 후보는 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본인이 주객이 아니고 대통령실, 나경원 의원, 다른 사람들이 있고 본인은 지금 뒤에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네. 이런 안타까움 좀 있고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정체성도 그렇고 네. 친윤하고 반윤인지 네. 왔다 갔다 좀 해서 애매모호. 네. 그래서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방송에서도 잘 안 다루는 게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 100%도 있지만 또 네. 황교안 후보는 보니까 억하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억하심사. 지금 지지율이 제일 뭐 뒤에서 세야 빠르니까 네. 울산 KTX 김기현 후보 자꾸 그런 거 들먹거려서 자꾸 탄핵 얘기하고 억하심사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천하람. 천하람 후보는 네. 제가 보니까 중과부적. 중과부적. 젊은 세대로서 새로운 뭐 혁신 네. 뭐 이런 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준석 그림자 뒤에서 소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좀 앞으로 민생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그 청사진이 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노리는 게 민주당이 저렇게 내분 일어난 거에 대한 반사이익. 그래서 적과의 동치민 우리 정치사회에서 뭐 반사이익은 노릴만 하지만 네. 지금 그렇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 저 30여 명 반란표가 나왔잖아요. 네. 저게 잘못하면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은 거를 네. 외국 신문들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아. 외환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아예 곡소리가 났는데 외국 신문들은 한국이 외환위기 때문에 한꺼번에 망해서 다시 훌훌떡으로 화끈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민주당이 지금 네 분 일어났지만 30여 명이 그 반란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태어난다. 상당히 무섭지 않을까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지금 굉장히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전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냐라는 지금 이런 쓴소리를 지금 주셨는데, 네, 요거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후보들이 좀 보고 있나 모르겠네요. 잘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현 의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구 이 당원들 앞에서 이 호소를 했었는데 김철현 위원장님, 나경원 의원 앞으로 뭔가 더 큰 역할, 뭔가 얘기된 게 있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까지는 보십니까? 알 수는 없죠. 단지 이제 이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거기다가 내일 모레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투표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김기현 후보 측에서 볼 때는 1차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결선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그때는 또 어떻게 추가적인 리스크를 추가적인 감당해야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나경원 마케팅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심 1위였지만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당심 1위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사실은 TK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사 때 그때 아마 우리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 광화문 집회 때 그 워킹하던 그 보수의 여전사의 이미지, 그 나경원 전 대표가 보여줬던 보수의 여전사 이미지 속에서 굉장히 그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약간 착시 현상도 일으키면서 그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김기현 후보가 마지막 한 일주일 남겨놓고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나경원 카드가 먹힌다. 이건 확실하게 먹힌다. 그래서 아마 한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당심 1위인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위원장, 장관급의 부위원장도 내놓고 저출산위원회 네.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국정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당 뭐 우리 지도부에서 어떤 역할하든지 아마 어떤 모종의 역할은 좀 김기현 후보가 아마 뭐 안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현 후보가 뭐 어떤 역할이든 뭔가 안배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어제 합동연설의 얘기 제가 살짝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우리는 뭉쳐야 김기현 후보가 우리는 뭉치자 이 안철수 천하람 이럴 때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근데 다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 하자. 아니다. 이럴 때 혁신해야 되는 거다. 약간 후보 간 동상이몽이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건데 이런 동상이몽 후보들 지금 1위 주자인 김기현 후보 지금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도덕적인 대표가 이렇게 서게 되면 도덕성에서 우리는 완전히 수세에 밀려서 아마 선거 끝나는 날까지 이 문제로 공격받을 겁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예. 제가 민주당을 워낙 잘 알아서 그런데 예. 저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이걸로 계속 그 뒤에 지금 숨겨진 자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그 말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자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그 KTX 땅 말고 다른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를 많이 잃을 그런 그 염려가 많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김기현 후보 땅 관련해서 뭔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숨겨진 자료가 많다는 음모론까지 확산하는 네거티브를 퍼뜨리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모순된 모습에 아찔하다라는 이 비판 성명을 또 내기도 했었는데 요거는 주상호 부위원장님 김기현 후보 관련해서 뭐 TF 조사단이 있기도 하죠. 민주당 내에. 실제로 자료가 많이 있는 건가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일단은 김기현 후보 쪽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도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도 제대로 소명되거나 해명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기현 의원 부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본인 동생이 일단 그 뇌물을 약속받은 부분을 경찰에선 자백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검찰로 넘어가면서 네. 그 지금 뭐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오히려 진술 번복이 이루어지면서 네. 확연찮은 경우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자들과의 유착 관계, 울산시장 시절에 그리고 그 이전에 변호사 생활하는 동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경제 가정 환경 속에서 네. 좀 그러니까 극복하면서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 급격하게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들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려볼게요. 네. 민주당에선 내심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 그거는 더 베풀 겁니다. 아 100%예요. 굉장히 그 명쾌하고.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 친명 비명의 갈등은 없을 거예요. 네.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으면 하는 게 또 민주당의 또 생각이라고 합니다.